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버스킹 제목처럼 확실한 부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누구나 연봉 1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N자, 돈, 경제에 대해 알려주실 박경태 사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라인 그 잘 들리시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그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앞에 커피도 갖고 계시고 차도 갖고 계시는데 어, 좀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뒤에 김밥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마음껏 드시고요. 예, 배고프니까. 이 세미나의 조금 특성이나 이런 것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미나 있죠? 어디 장소에 가가지고 그 뭐 컨텐츠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런 형태의 세미나 아닙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들으러 왔다고 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듣고 가고 뭐 말하는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고 이런 세미나는 사실 안 하니만 못한 그런 세미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세미나의 기능이 다 있겠지만 여기 세미나는 제일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소통이고,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지. 뭔가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딱딱하고 형식적인 게 필요하긴 해요. 큰 행사라든지. 왜냐하면 그 통제 아래 뭔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통제가 안 돼버리면 그 행사가 아예 망쳐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고 그런 규율이 필요한 행사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어,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많이 드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강의 도중에도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조금 제 PPT를 가지고 PPT 안에서 안에 내용을 전달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저희가 서로서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PPT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PPT 좀 들어볼게요. PPT 받아도 요즘 좀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살아가시는 게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마음도 추워지고 저는 그렇거든요. 날씨가 추워지고 마음도 추워지고 구주머니도 추워지고 얼마나 추워지고 저는 또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좀 어떠신가요? 고생해서 오신 우리 공주님. 사실 나올라면 오늘 그 발목 짠 엄미 리더님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손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자영업이다 보니까 9시 오늘 오픈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다 띄엄띄엄 오고 가시는 분이 있다가 오늘은 뭐별 재미가 없다 생각을 하고 엄미 리더님하고 이제 6시 반에 바로 출발하자 했는데 그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그 생각을 하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자영업자에 비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제 오는 손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결국에는 안 돼서 어디 가야 된다 하고 이제 돌려보는 분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엄밀히 드니까 제가 그 얘기 9시부터 나와가지고 나 오늘 저녁 8시까지 신발 한 번 못 벗고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이 자영업자에 비해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 요즘 자영업 하려고 생각 중인데. 물론 그 자영업을 하는데 시스템화를 시켜서 할 생각이에요. 예, 예. 강인수 본사님 윈 옷가게를 했으면 좋겠구나. 무이소 해 마음대로 다 입어봐도 되겠네. 입으면 보고 가겠네요, 사람들이. 있었어. 싫은데요. 예. 무인 옷가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
저는 마음껏 이제 자유. 그래서 송이는 가능할 수 있어. 자영업을 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이자 가장 큰 어떤 그런 장점이 사장님하고 그 운영하는 옷가게가 됐든 뭐 사장님 그 마사지 가게 사업 운영하시니까 그리고 또 뭐 요식업이 됐든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장님을 보러 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식당이 되었든 그 옷가게든 샵이 되었든 사장님을 보러 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단점은 단점은 사장님이 없으면 이게 잘 안 굴러간다는 거죠. 그게 힘든 거잖아요, 자영업이. 그래서 뭐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거냐 거기에서 어떤 그런 맹점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 저는 사실 지금 오늘도 얘기를 드릴 거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유산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요즘에도 저 블로그를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제목이 누구나 연봉 1억이거든요. 컨텐츠가. 예. 그 1억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연봉 1억 정도 벌면 여러분들 우리 생계나 삶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생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게 출발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느 정도가 생계의 기준이라 생각을 할까요? 저는 연봉 1억 정도가 생계의 기준이라 생각하거든요. 예. 연봉 1억 정도는 벌어야 생계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생계를 할 수 있고 그 생계 안에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생계 안에는 그냥 밥만 먹고 살 거다. 또는 내 생계라는 건 아파트 30평짜리 있어야 되고 그것도 시내에 위치해야 되고 뭐 차는 하나 있어야 되고 차도 SUV가 하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냥 다 통틀어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시대에는 연봉 1억 정도 한 달에 연봉 1억이면 얼마일 것 같아요?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예. 예. 800만 원에 9,600만 원이죠. 그러면 연봉 1억을 받아도 세금을 떼버리면 9천만 원도 안 될 거고 뭐 7천만 원 떼나 한 8천만 원 초반대 이 정도 아마 실수령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8천만 원이라고 볼게요. 8천만 원이면 700만 원도 안 되는 거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왜? 세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건보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제일 지금 열받는 게 건보료거든요. 물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미루다가 지금 독촉을 받았어요. 압류 들어왔어요. 예. 압류 들어왔어요. 어. 아닙니다. 어,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유튜브에, 유튜브가 왜 서버가 다운됐다지? 다운된 게 아니고 제가 가렸어요. 이씨, 아이고, 아, 제목으로 제가 그렇구나. 세금을 제가 뭐 미루려고 미룬 건 아니고요. 그, 분할 납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잘 모르고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올해 나온 세금이란 말입니다. 올해 종소세 5월 달에 5월 달 종소세 신고하잖아요. 근데 벌써 압류를 걸었어요. 국가에서. 몇 달부터 안 했어? 그죠? 연금지 빡셉니다. 연금에서 지금 전화오고 난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라에서 돈을 많이 걷어내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초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뺏어가잖아. 너무 많이. 그 이상으로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가정했을 때 연봉 1억이라는 돈이 과연 많을까? 근데 연봉 1억이라면 사람들이 그냥 마냥 예전에 나 괜찮은 수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혀 진짜로. 연봉이라는 건 최소의 어떤 그런 내 생계의 보장 금액 정도라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서 내가 출발을 해서 조금 더 불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진정한 내가 부자의 어떤 그런 관점들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부를 늘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 금액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벌어야 되고, 그 정도는 다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어내야 된다. 이 표현이 더 좋겠네요. 그 정도는 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정도로 최소한의 금액은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이타적일 수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던, 그리고 뭐 지인이 되었던, 평생을 같이 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정도의 사고는 내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에는 한 직업 가지고 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서 엔잡이라는 이 엔잡 세미나, 버스킹, 게릴라라는 엔잡 세미나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세미나를 지금 다시 우리가 2년 만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그냥 버스킹 세미나였어요. 이 사람만 가지고 때 얘기를 했죠. 지금 어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형태로 내 부를 늘려야 되고, 주식 투자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듯이 내 삶의 어떤 그런 경제에서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럼 더 좀 축소시켜서 내 수입에서도, 내 개인적인 수입, 내 가정의 수입에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하나의 수입 가지고는 절대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어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랜 어떤 그런 고민 끝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해서 제가 이제 제 컨텐츠를 누구나 연봉 1억이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강의도 하고, 강의라기보다는 소통이죠.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또 소통을 하면 좋겠다. 지금 조금 지금 조금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망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1년이 지속이 되고 2년이 지속이 되고 내년이 더 힘들 거라 하거든요. 내년. 내년이 더 힘들다면 내후년이 더 힘들 수도 있죠. 40년 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가장 아주 큰 하이퍼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달러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이 앞에 잠깐 이제 그 계속 너무 이렇게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 연착륙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겠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7월 또 이렇게 올린다는 그런 발표가 났죠. 그래가지고 또 증시가 또 바닥을 치고 지금 엄청나게 바닥을 많이 쳤거든요. 증시로 따지면 저는 지금 그때 코로나 때 항상 한창 올라가 있을 때를 따지면 저희 집에서 지금 와이프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주식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 3명 다 가지고 있어요. 생일 되면 저는 주식을 이렇게 하나씩 사주거든요. 어, 또 특별한 날 되면 하나씩 사주고 우리 예은이한테 막내한테는 나이키 할래 디즈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유도를 하는 거죠. 디즈니 좋다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준혁이한테는 나이키 할래, 디즈니 할래. 그럼 나이키를 해, 난 유도를 하는 거지. 남자니까 그런 형태로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그렇게 뭐 경제 공부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서연이, 준혁이, 예은이, 와이프, 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그때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가까이 없어졌어요. 예. 근데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2억 가까이 없어진 게 전부 다 초우량 주식이에요. 다른 주식들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졌네. 더 박살났지. 예, 더 박살이 났죠. 예, 대한민국 주식도 더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초우량 주식이 아닌 그런 주식들은 더 박살이 났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기조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렇게 이 기조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갈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오랜만에 우리 오신 우리 서보민님 어깨는 완전히 이제 이게 이 경제가 침체가 아니고 완전 이게 경제 성장 이루어서 서자셨는데 어깨가 예, 어. 계속 이 상황이 갈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어. 혹시 또 다른 분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런 어떤 경제 상황이 계속 될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죠. 외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외식 못할 것 같다. 집밥만 먹어야 돼. 김밥 어디서? 어. 시금치 먹어야 돼. 하루 일식 해야 돼.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냥 좋아질 것이다. 근데 마냥 좋아질 것이다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자꾸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제 힘든 걸 이렇게 조금 더 낙천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어. 근데 과연 진짜로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게 좋아질까라는 생각했을 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더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러냐?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죠? 뭐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내 직업이나 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될 것이고. 내가만 열심히 하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는 나는 어떻게 내 어떤 그런 내 경제를, 내 개인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준비들과 생각들이 있어야만이 나의 어떤 그런 내 어떤 개인 경제와 가정 경제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 지금 다 키우고 계시죠. 예.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이 험난한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고민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돈 풀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몇천조 원을 풀었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혹시 푸른 줄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이 풀었어요. 그만큼 푸른 만큼 돈 가치가 떨어졌고 물가가 상승이 된 거죠. 이제 물가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야.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런 돈들이 결국에는 다시 또 가난한 사람들에서 부자 쪽으로 가게 돼. 이게 너무 또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이제 좀 틀면 좀 아시면.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지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생존하기도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지금 매체나 뭐 유튜브를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조금 믿을 만한 어떤 그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어두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알아야 되니까. 팩트는 팩트니까.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뭘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인터넷 판로를 좀 더 구축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던 인터넷 상황에서 다른 매체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 기존에 하던 건 어떤 거였어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 네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카카오 스토리요? 네 어,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요즘에 그 사이트들이 워낙 많잖아요. 판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그런 쪽으로 다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조금 더 넓혀 놓으면 구매하시는 분들도 좀 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쉽게 루트를 많이 만든다고 네, 만들어 말이죠. 놓으면 일단은 네, 깔려 있으면 좀 더 많이 깔아 돈이 놓으면 들어가진 않아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많이 들어가요. 최대한 조금 더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그리고 저 강사님 따님 그 인스타로 지금 요즘에 판매가 뭐 가능하다고. 예. 계속 인스타 마켓. 저도 그거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했고 삭제 등록도 판매가가 한 15만 원.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빨리. 예, 해드리겠습니다. 공유해요 나중에 우리. 공유해 주세요. 다음 근데 그게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온라인 이런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윤 사장님은 옷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사장님 마사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고 제가 그때 잠시 만나봤을 때는 그 건강 쪽으로도 굉장히 해박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서로 다 연결시키면 어떨까? 그게 또 우리끼리는 아니지만 서로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부를 창조할 수 있는 것들 아닐까요? 유산화가 답이야. 이거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사실 유산화는 내 생활 안에서 충분히 소비하면서 내 건강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소비자를 만들어내면서 캐시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컨텐츠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맞죠?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정하고 그런 소득을 장기적으로 만들어내려면 그게 장기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까? 개인적으로 그 구조라는 건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컨텐츠가 다 다르죠. 다르고 만족을 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냥 기본. 좋아야 돼. 써봤을 때 좋아야 되고. 그죠? 근데 그거는 기본이고 그거보다 어떻게 더 중요한 거는 연결이, 네트워킹이. 이걸 누가 해요? 기업들이 하잖아. 기업들이 하잖아. 부자들이 네트워킹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기. 내게 아니면 다 이게 그런 형태로 대화하고 배제하고 이게 성격대로 성향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대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배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어떤 이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어떤 노동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지배층들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세력들 해야 되나? 이게 많이 표현이 좀 그렇네. 표현이 좀 딸려가지고 죄송해요. 예. 뭐, 이 기업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 거. 구조적으로. 그 돈이라는 건 계속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 응? 돈이라는 거. 하면, 제일 밑에, 노동자들이 있어, 노동자들. 노동자들 누구예요? 뭐, 직장인들. 또, 자영업자들. 또,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 응. 노동자들은 내가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수입을 버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내가 시간 안 쓰면 돈을 벌 수 있어, 못 없어요? 못 벌어요. 예. 그럼 그 위에는 사업가, 사업가들. 그럼 기업계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돈을 벌어요? 노동자들의 시간들을 확보를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늘면 기업의 속도 늘어나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 위에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 노동자들이 시간 줄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면 매출도 줄게 되어 있죠. 지금 구글이며 지금 또 오늘 신문 보니까 메타도 지금 10,000명인가 지금 취소시킨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다 줄이고 있죠.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은 내 의지로 뭘 할 수가 없다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나도 힘들어지고 회사에서 나가면 나가야 되고 또 회사에 채용하면 우리 지원해야 되고
그런 구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가 없는 이유가 뭘까, 우리한테? 내가 자유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자유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 나는 내 몸뚱아리를 그냥 직장에 써야 돼. 평생 이 자영업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아니거든요. 왜 제가 20살 때 제대해가지고 21살, 2살 때 저는 직장 생활 딱 6개월 해봤어요. 주의하려 해가지고 새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사장이랑 조선소 죄송해요. 저거 비싸 말이 사장이랑 가는 거 했어요. 했는데 딱 6개월 하고 아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만뒀어요. 그래 그때 자영업 했어요. 11년 동안. 저는 자영업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저도 작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장인 줄 알았어요. 개뿔? 자영업자는 뭐다?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고용한 사람. 어떻게 보면 하시는 분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문 열죠, 내가 문 닫죠, 내가 청소하죠, 청소 내가 매장하지, 화장실 하지, 내가 인테리어 하지, 내가 소품 사러 다니지, 내가 물건 떼러 다니지, 내가 회계하지, 내가 영업하지,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거를. 제가 뭐 족발 할 때도 보면 제가 스티커 붙이지, 제가 썰지, 제가 오토바이 타지, 사람 쓰면 사고 치지. 그 내 맘 같지 않지.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지가 다 하는 거야. 자영업자야, 자영업자. 이거 뭔 얘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자유가 없어.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왜 자유를 원하지 왜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 않을까요?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약간 강의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쓴 시간만큼 거기에서 생각을 하게 되겠다. 사람 틀이 잡히게 돼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도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공무원 중에 선생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경찰 공무원들, 뭐 소방공무원 다 달라 생각이. 그냥 그 틀 안에 생각을 한다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그럼 내가 해왔던 게 내 생각이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맞지. 왜 이게 맞아요? 왜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면,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정당하게 벌어요. 돈을 이런 식으로 버는 게 맞아. 너는 다단계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 누가 다단계 돈 벌었어? 다 잃었잖아. 어? 잃은 사람이 많을까, 버는 사람이 많을까? 잃은 사람이 많잖아요. 번 사람 보고도, 너는 그래서 잃었어, 얘기하자면. 번 사람 보고도, 니 그래서 벌었잖아. 니 그런 식으로 해서 벌었죠. 이렇게 얘기해. 이런 말이나 이런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속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척도가 다 있다고요. 다른 걸 자꾸 배척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을 배척을 시키고, 다른 건 틀렸다 말하는 사람들이 부자 된 거 봤어요. 한 번도 자유를 원한 적이 없어요. 왜? 이 안에 갇혀 있어. 이 노동자의 틀 안에서. 아지의 직업을 가지고. 예. 그 사업가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기업가들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봉이에요. 연봉. 예. 처음에 들어갈 때 초봉이라 그럽니까? 예.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 보통 한 대기업은 뭐 4천에서 5천, 6천 이 사이로 이게 돼 있죠. 이 정도로. 어. 중소기업은 2천, 3천 정도 돼 있을 거고. 근데 얼마를 안 주는 줄 알아요? 1억 이상은 잘 안 줘요. 예. 7, 8천. 이만 올라가야 1억 이상을 주거든요. 지금 좀 달라졌지. 물가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이렇게 받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틀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주면 사람들은 평생 충성합니다. 그 회사에. 연봉만 줍니까? 복지도 줘요. 그리고 리조트도 줘요. 리조트 할인권 이런 거 있잖아. 주죠. 그렇게, 그렇게 기업들은 굴러가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 최소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말하는 거 어떻게 얘기해요? 말하는 건,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우리 엄마랑 놀러 가고 싶어.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그런데 몸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평생 내 몸을 통해서 일을 벌여야 돼.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일을 해야 되니까. 진짜 이게 본질 아닐까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있을까요? 부자가가 있어요. 부자가. 그럼 돈은 계속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자, 세상의 투자가들, 사업가들. 전 세계 인구의,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 명입니다. 77억. 77억의 부가 있을까요? 가정경제의 부가 있죠. 내 개인 부가 있죠. 가정의 부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뭐 지역의 부가 있죠. 전체 국가의 부가 있죠. 국가의 부. 77억 명의 부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돈 단위로 뭐 환산을 못 하겠지만, 그죠? 거기에 반을 세계 부호 8명이 가지고 있대요. 말이 됩니까? 8명이 40억 명, 40억 명이 부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복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1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10% 늘어서 1,000만 원이 늘었죠. 내가 100을 가지고 있어. 10% 늘어서 얼마 늘었어요? 10을 벌었잖아. 그나 우리는 1,000만도 없잖아, 근데. 그렇지, 보면. 근데 그런 돈들이 다 어디로 이동해? 지금 경기 안 좋다 그랬어요. 주식이 쫙 떨어지니까 어떻게? 팔아버리죠. 맞죠? 팔아버리죠. 저도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팔아버렸겠지, 지금. 근데 이 팔아버린 돈 내려가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은 현금을 들고 이걸 집어. 맞죠? 그럼 금리 인하가 오면, 금리 인상 다음에 금리 인하거든. 인하가 오면 다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올라가죠, 이렇게. 갭 차이가 있죠,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갭 차이가. 이 갭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돈이 일로 이동이 됐네. 우리는 이게 다 떨어지고 있거든. 이게 뭐 양극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왜 생겼어요? 내 사고 능력 때문에 생겼잖아요. 몰라서 생긴 거잖아.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 자기가 자기 틀을 다 안에 다 갇혀버린다니까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오늘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예. 그런 형태로 모든 부든 이동이 되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고, 그 구조를 이해하네, 그 구조. 그럼 나는 이 구조에 살기 싫은 거야. 근데 그 구조는 활용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생계를.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생계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하면서 내가 내 가정 경제, 내 부의 어떤 그런 구조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놔라.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평생 이 몸을 먹고 살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보면 내 돈을 자산의 형태로 바꾸어 놓아라.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자산이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자산 형태의 구조라고 그래요. 예. 부채는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을 빼나가는 거야. 그게 부채입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것이 부채지. 아파트, 자산의 부채예요. 부채. 차, 가장 큰 부채, 자동차. 음. 그래서 김태원이님 차를 팔아야 돼. 예. 김태원이도 맞죠? 고태훈이. 오태원, 죄송해요. 어. 네. 그러면 나는 내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럼 내 자산과 부채는 나는 자산과 부채는 뭘 가지고 있을까? 자, 나는 이런 자산 가지고 있다. 한번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자산인데 위험 자산이죠. 맞죠?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인데 그 중에서도 안전한 자산이 초우량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투자법이 초우량 주식에 투자해서 꾸준하게 사모으는 거. 이건 우리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투자법은 워렌 버핏도 말했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 팔아버릴까? 좀 전에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멘탈이 없어요. 사고방식이 없어. 예. 주식이라는 건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평생 안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평생 안 팔고 왜 사? 왜 안 팔까, 근데?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왜 안 팔 수 있을까? 일정한 소득이 계속 생기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위험 상황이 생겼어도 내 일정한 소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자산, 내 돈으로 여유 자금을 수주를 산다면, 이걸 평생 모은다면, 그런 관점으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식을 사 모으는 거예요.
우리 서현이가 11살이고 9살이고 그리고 7살입니다. 걔들이 남자 20살 됐을 때 그 돈이 얼마 불어나 있을까요? 20년 뒤에, 20몇 년 뒤에는 돈가치만 따지더라도 불어나 있겠지. 맞죠?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모아가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절대 망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플. 자 그거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 한번 찾아봐봐요. 유튜브. 유튜브. 그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거 뭐예요? 유튜브. 유튜브는 누구? 구글. 그죠? 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핸드폰 어디 애플. 또 귀에 꼽는 거 뭐 아이팟. 맞죠? 에어팟 죄송해요. 자 편집해 주세요. 편집. 이거 이 에어팟 이 에어팟의 매출이 에어팟이 방금 제가 아이팟을 했다가 에어팟이래요. 이 에어팟의 매출이 전 세계에서 30이 아니더라. 에어팟만의 매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업입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이 3천조 원 넘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만큼 한국가의 어떤 그런 모든 회사의 시총보다 더 높은 그런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애플이죠. 신발, 나이키, 음료수, 이런 것들. 여자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생존하는 한, 여성들이 생존하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어떤 주식들. 그런 주식들만 내가 내 어떤 그런 경제 안에서 하나씩 하나 사모은다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세일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세일 좀 사야 되는데 이 총알이 부족해서 못 사고 있어요. 그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무튼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부는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아니면 뭐 부들은 내 사고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면 끝이라고 항상 제가 말 이게 바뀌면 끝이라고. 그럼 구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항상 어디 가게를 가보더라도 이 가게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 또 이런 회사 이런 구조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관찰을 하고 보고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내가 또 생각도 해보고 적용도 시켜보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시간들이 결국에는 내 부를 형성하는 거지 아이템이 아니라고. 아이템은 아이템일 뿐이라고. 아이템은 그 아이템에 맞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유산화는 유산화의 기능을 할 뿐이에요. 너무 좋은 회사고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렇게 컨택이 되기도 하고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재구매를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상 플랜을 넘어가 보면 이 보상이라는 게 좀 뭐 비교하지는 않을게 좀 공정한 것 같고 그죠? 괜찮은 것 같아. 예. 우리가 싫어하는 다단계스러우면서도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인가. 이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가 만들어져? 캐시백이 만들어져. 이 기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자산 부채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 또 자산 어떤 자산이 있을까? 예?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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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땅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이죠. 부채는 아니죠. 자산인데 자산의 개념을 조금 한번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산이라는 건 아까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가지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3일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이거 누가 얘기해 줬냐면 이영근 박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3일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산이라는 거. 그러면 아파트는 자산이에요. 아파트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럼 3일 안에 팔리면 자산이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으면. 근데 땅은 바로 현금화 시키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도 건물을 2개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부채 역할을 하고 있어 나한테 지금. 미쳐버리겠어. 세금이 너무 막 올랐어.
세금이 20만 원 정도 내던 걸, 재산세를, 뭐, 몇십만 원인가 이 나왔어요. 몇백억 뛰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또 하나 두 개 됐어, 지금. 이게 완전히 나한테 부채꼴 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아프겠어, 지금. 이거를 좀 자산의 형태로 막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로. 이런 어떤 얘기 하지 말고. 아무튼, 자, 이 자산과 부채. 그럼 나한테 부채는 뭐가 있을까? 부채.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동차. 휴대폰도 될 수 있겠다. 그죠? 어. 이게 비싼 거거든요. 저는 이 휴대폰에 5%도 기능을 사용 못해요. 이거 완전 부채지, 이거. 그리고 또 더 큰 부채가 뭐야, 이거? 인스타하고 유튜브 보고, 이 시간 뺏기는 게, 제일 큰 부채지. 또 어떤 부채가 있을까, 우리한테? 김기현상이 애플을 살까요? 자유를 갖고 싶어요. 지금 근무하고 계신 것같다 그죠? 응원하겠습니다, 김기현상님. 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 자산과 부채는 그냥 다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부채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사람을 대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뭐 하는 습관, 일에 대한 내가 생각의 습관, 제일 무서운 생각의 습관. 내가 맞지. 이걸 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틀어내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꾸 변형시켜야 돼, 안에서. 자꾸 변형하려면 여기도 가봐야 돼, 저기도 가봐야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대화도 해보고, 들어도 보고, 그거 적용시켜보고, 이렇게 해야 자꾸 이 생각이 바뀌거든요. 가장 큰 부채가 이거예요. 가장 큰 부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의 습관. 이 생각은 결국에는 표정으로, 말로, 내 행동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 이거는 숨길 수가 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대한 습관들은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 방식의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내 통장에 잔고로 남아 있는 거죠. 잔고로. 그래서 이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도 정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에서 잘 나와 있는 책이 부자 아빠 강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첫 번째 그 부자 아빠 강한 아빠의 어 1권 이거 2권이 있거든요. 1권이 핵심적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자산과 부채는 상당히 쉬워요. 들어보면. 맞죠? 아파트가 나한테는 부채가 되겠구나. 이건 자산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인문학적으로 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내가 가진 이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은 나한테 자산이 될까 부채가 될까?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사람과 대화하는 나의 습관이 나한테는 자산이 될까 부채가 될까? 내가 어떤 조직에 갔을 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자산이 될까 부채가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왜?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내가 조금씩 더 좋아질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 자산일까 부채일까? 그죠? 돈에 대한 생각이 자산이면 이미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겠지. 부채면 힘들 것이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2권에서 얘기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1권은 자산과 부채, 2권은 이 현금 흐름, 직업의 흐름. 이게 오늘 말씀드렸죠. 올랐다, 올라내리는 거. 예. 다 그쪽으로 몰린다고. 사업가, 투자가 쪽으로 몰리게 돼요. 결국 우리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투자. 투자를 하는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 투자의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서 몇 년 동안 내가 하면서 공부를 해봐야지. 그래 내가 장기적으로 나는 어떻게 가겠다라고 나올 거잖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들으면 가지고. 들으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안 하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뭘 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죄송해요. 이 상황이 저거 해서. 애플을 살 수 있으면 참 사면 좋죠. 지금 여기. 자, 그래서 마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네. 이거 나오니까 지금 안 나오네. 지금 고물가다. 음, 그런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지금 좀 이렇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물가가 예전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었던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중국의 공급망, 중국들의 중국과 인도 같은 어떤 그런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저임금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그런 수출이 되었었고 교역이 되었었기 때문에 물가들이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을 막아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탈세계화로 이어지고 있죠. 예, 분리가 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고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또 분열이 또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금리 때문에 저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고요. 다 힘들 거라 생각해요. 예. 달러. 달러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달러가 너무 지금 올라가 있고요. 달러가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달러에 취약한 나라잖아. 왜? 점점 수출 주도형이니까. 근데 수출 주도형은 좋은 거죠. 달러 수출 기업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자재를 가지고 뭘 만들어 수출시켰어. 근데 이거를 달러를 받잖아요. 그럼 달러가 고환율 달러를 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천을 받아 1,400원 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어. 내가 천 주고 판매를 했는데 어디 갔다. 아니요. 어. 예.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 자원이 없으니까 결국 달러로 뭔가를 사야 돼. 달러를 주고 사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되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은 참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인플레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많죠. 그죠? 지금 또 보면 이 큰 관점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 예, 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기로에 어떤 그런 서 있는 어떤 국가이기도 하고요. 항상 지금 또 북한이 막 미사일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예. 그게 굉장히 큰 도발이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해안 전선을 넘어와서 해안 전선을 넘어와가지고 지금 그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북한입니다. 예. 삼성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가? 북한입니다. 예. 민족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비애죠 비애. 예. 세계화가 지금 탈세계화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탈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뭔가 원자재를 무기화하고 있고 예. 원자재를 가지고 또 이걸 외교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쓰고 있고 또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저 가장 큰 문제 기후재앙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어, 뭐 식물 재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또 이거 뭐, 이 뭐죠 이거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식량 문제가 계속 생기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할 수밖에 없죠. 예.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고 힘든 상황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아, 이런 상황이 생긴 거.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수입이 계속 같이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이게 경제 성장이거든. 물가가 이렇게 물가가 전 세계가 거의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 성장의 어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볼 때 2% 정도로 생각해요. 2%가 이렇게 쫙 올라가면서 이 우리 소비도 올라가지고 소비가 올라가니까 우리 월급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성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렇게 가고 있고 요렇게도 못 가고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요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갭 차이가 우리의 힘듦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갭 차이 우리 어떻게 돼?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 못 막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가의 리더가 중요하다. 외교 능력, 특히나 대한민국은 외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의 리더의 어떤 자질로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투표. 이런 투표. 그리고 또 생각,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 그죠? 아니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끌어올리면 되잖아. 이해되세요, 이거? 그러려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내 일정한 수입 소득에서 소득을 늘려내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어떤 소득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어떤 소득으로? 노동소득에서 노동소득에서 자산 형태의 소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자산 형태의 소득이라고 하면 권리 수입이라든지 투자의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소득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대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내가 소득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온라인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매체를 통해서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죠? 쿠팡에 내가 뭐 등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또 블로그 활동이라든지 인스타 활동으로 내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형태로 사람들한테 뭔가 어필을 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맨날 뭐 저 뭐냐 그 인스타 좋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어? 그 어, 그게 누구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로 그게 진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걸까? 라는 생각해 볼 때 어떤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정보들이죠. 어떻게 보면 왜곡된 정보들. 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요? 잘? 그래요. 또 유튜브의 어떤 잘못된 구조. 유튜브에 보면 뭐 주식 배당금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리딩방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계속 주잖아요. 주면서 진짜로 투자를 잘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할까 안 할까요? 왜 그 시간을 쓸까? 시간이 많아서 자유롭고 돈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왜 그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요?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진 정보들이 왜곡된 정보들이 정말 많다 그겁니다. 왜곡된 정보들이 무슨 얘기 없어. 아무튼 뭔 얘기 내려왔어요? 기울지. 예. 아무튼 이런 얘기 하면 조금 저도 힘들어요. 네? 아니요, 아니,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뭐 이렇다. 뭐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당신의 경기를 가능하십니까? 우리 그런 얘기 다 지금 좀 소동인 것 같고요. 음, 중요한 건 돈에 솔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돈에 솔직해지는 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가요? 네. 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가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워라밸 이런 거.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스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비슷한 부분이죠. 음. 소소하지만 확실하다. 그게 행복이다. 이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장난? 예. 소박하게 살아. 왜 그런 틀을 만들어낼까? 그 틀을 만들어낼까? 그 틀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틀을 만들어내면. 워라밸. 워라밸이라는 틀에서 만들어진 게 뭘까요?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워라밸.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을 다 망가뜨리지 않았나요? 중소기업 사장도 힘들고, 그리고 중소기업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힘들죠. 그리고 중소기업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물량을 많이 따내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밤낮으로 돌리고 상기대로 돌리고 해가지고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주 동안 50 이상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일을 못하니까 300만 원에서
200만으로 월급이 줄어버리고 100만이라는 갭을 맞춰야 되니까 아이들은 그거지. 맞죠? 생활은 해야 되지.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알바해야 되고 더 피곤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물어보십시오. 사실 대기업이나 또 어떻게 공무원 쪽에 일하시면 잘 몰라요. 이런 것들. 모르고 근데 실생활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장들, 임원들,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틀, 프레임으로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라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틀이라는 건 무서운 거거든. 틀은 거. 소확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서울대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 목적이 없을까요? 헬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게 목적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틀에서 계속 벗어나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정보다. 이거는 쓸데없는 정보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는 대로 믿고, 아,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살잖아요. 정말 내가 이 돈에 대해서 솔직해지지 않으면 답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아니죠. 돈이 전부지. 어떻게 보면. 왜 돈 없으면 어떡하나. 이게 내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부자가 되기 싫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말인데 혹시 부를 좋아하십니까? 가난을 좋아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확실하십니까? 내가 부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이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우리 효골드님 그런 기준이 있으세요? 아니, 갑자기 그 애들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근데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그게 막 머리가 헷갈리면서 제가 입으로는 뭐 어떻게 뭘 사달라고 계속 애들이 막 계속 이거 사다 저거 사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뭐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라 해야 되는지 이건 구체적인 상황이죠. 어떤 상황 특정을 얘기하는 네. 거고 조금 더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애들한테 뭔가 줘야 되잖아요. 내가 안 해본 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가 못 가진 걸 애들이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럼 내가 가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부에 대한 사고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잘 바뀌어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진짜 쉽게 바뀔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그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죠. 그 마음을 못 먹는 그 기제가 정말 무서운 거죠. 그게 살아온 습관이고 생각이었던 그 누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 나는 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해봐 봅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어요? 오, 어, 아침 식사 뭐 하셨어요? 어, 그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어떻게 많이 썼고, 어, 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대화도 어떤 종류의 대화를 했고, 또 내일 시간 어떻게 쓸 것이며, 이거 봐봐. 그러면 아침에 하루만 보면 돼요. 하루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까지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나는 가난으로 갈 수 있을까 부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전부 다? 오. 네. 근데 대부분 가난 쪽으로 가요. 대부분. 그럼 나는 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몸은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배워보셨죠? 악기를 배워보셨죠?
노래를 배워보셨죠?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생각하는 거가 뭔가 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몸에 익어야 돼. 왜 아이들이 그런 걸 잘해? 이게 뭐 몸으로 배운 거잖아요. 그게 애들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 어른들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어. 생각을 만들어. 그런 생각이 누적돼 있잖아. 그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변하려고 해서 생각이 변해져? 뭐 내 생각은 그래 변해야한다. 뭐 자꾸 거부하는 거야 자꾸. 뭐가 거부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그 시간 나를 거부하는 거야. 아, 그 자의식이 얘기하고요. 사고방식이 얘기하고. 어, 자꾸 오작동.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몸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오작동이 오작동.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 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힘들기도 한데, 이 조금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끄는 거야. 에이!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인지하는 거. 나의 지금 현재를 인지하는 거. 메타인지. 정확하게 나를 인지할 수 있는, 나를 객관할 수 있는 능력. 어. 나를 모르겠으면 주변자한테 물어봐. 난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이 맞아. 지 말이 맞는 게 아니라고. 어떤 관점에서 내가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내 말보다는 놈들 말이 맞다고. 아, 아,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내가 항상 이런 걸 체킹해야 돼요. 내가 부채 같은 말을 내뱉었구나. 내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바꿔야 되고, 음,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게 항상 어떤 거의 시작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거의 시작은 인정이에요, 인정. 인정. 인정하기 전에 인지예요. 이렇구나. 시대가 이렇구나. 세계가 이렇구나. 내 경제는 이렇구나. 인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배움이라는 게 필요해. 받아들임. 기가 열려 있어야지. 기가 열려 있어도 기가 막힌 사람이, 눈을 떠 있어도 석봉인 사람이 있고, 뜨는데 다 막혀 있어. 그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들잖아요. 어? 그 배움이야, 배움. 이 배움이 시작인 거예요. 받아들임이 시작인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또 내가 받아들이는, 내 상황을 인지해. 그때부터 메타 인지해. 자, 보세요. 그러면 인지하고, 배우고, 인지하고, 그러면서, 인정.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생각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 생각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니었구나. 예, 인정. 하고 나서 다시 또 뭐가 돼? 배움이 시작돼요. 다시 배움이 시작돼. 다시 배움이 시작, 다시 인지가 시작돼. 다시 또, 인지가 돼.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는 액션이 나오기 시작해. 생각이 변하게 일어나면서. 액션. 액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이 수정 보완될 것이고, 다시 또 뭔가 하게 될 것이고, 계속 반복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에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재학습 능력.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능력. 이거 엘비 토플러가 한 말이에요. 21세기 문명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재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왜? 예전에 어제 배운 것도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으니까. 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다가도 트렌드가 지나버리면 완전 쪽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 한 어떤 실수를 인해가지고 아예 그 큰 수익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계정이 삭제돼 버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재학습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계속 평생 배워라.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그 배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뭐 배부배? 배부배? 우리 그때 뭐냐면 했던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배우려고 하지 않죠. 돈을 벌려고 하면 아이템만 생각하는 거. 아이템은 그 기능을 할 뿐이라니까요. 기능. 그 기능 이상을 하지 않아. 그 기능 이상을 하려니까 내가 좀 더 뭔가를 영업을 해야 되고 사람들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구조에서는. 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만 모인다면 박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 간에. 왜? 우리가 몇 명이에요, 지금? 5명. 12명이야, 이거. 12명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12명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자기들의 삶의 영역을 구축을 하고 또 서로서로 연결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하면 이거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혼자 살려고 하잖아. 왜?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나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맞고 이게 맞는 것 같고 나는 이걸 잘하는 것 같고 이걸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 그 돈에 대해서 내가 부에 대해서 솔직한 내 어떤 그런 어, 내 생각을 점검해 보는 거.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출발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 김수미 씨가 하는 말에 보면 참, 난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강한을 좋아하는 놈이야. 그리고 똥 먹어봐라. 어. 우리가 이미 똥 먹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봤거든요.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 잘 모르거든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이고요.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뭐 엔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엔잡이 필요한 얘기들이고 그 중에서도 유산화가 참 좋다. 유산화 헬스케어의 관점에서 유통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말씀드릴 걸 뭐냐면 더 중요한 거죠. 그 기능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말할 것 없이 좋습니다. 유산화라는 기업은. 중요한 건 방법이죠. 예전처럼 어디 다녀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뭐 사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요즘 절대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내 생각만 조금 틀어가지고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유튜브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기는 게 중요할 거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 많네요. 보면 다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음, 지금도 유튜브가 나가고 있죠. 이게 소통이 되고 있죠. 참 이게 김기현 사장님이랑 김태현 사장님은 고태현 사람 다릅니다. 아죠. 네. 예.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참 너무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로 뭐 이 화면을 제 얼굴 보는 건 그렇게 뭐 기쁘진 않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작은 공간도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우리한테는 큰 기회 같기도 하고요. 음.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공간들이 우리 이런 거점들이 10개만 있어도 대박 나겠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있으면 동네에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 안 들어. 내 건강 관리하면서 돈 들이지 않고 배우면서 내 캐시백을 늘려가고 그런 다른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왜 안 할까? 같이 할래? 살아. 진입비가 이만큼인데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거 없어. 유지도 없어. 할 수 있어. 네가 네 어떤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할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음. 물론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대까지 그리고 뭐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만 열려가지고 들어와서 해봤을 때 괜찮으면 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는 게 우리 유산뿐만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리가 진짜 이런 생각을 건전한 사고방식과 좀 미래지향적인 또 과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당연히 소중한 내 과거니까 같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한테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예. 3년 전에, 2년 전에 했었던 세미나예요. 똑같은 세미나를 했었어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커피숍에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막 또 의령 가서 또 이렇게 커피숍에서 또 집에 불러주시면 집에 가서도 하고 싹 다 했어요. 커피숍, 여기가 또 창원에 있는 예쁜 꽃집이에요. 꽃집. 꽃집에서 또 남의 커피숍에서 그 집에서 아는 데가 없어 돌아다니면 다 했거든. 학원에서.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못 하겠으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사장님 계시네요. 지금 또 확장하셔가지고 좋은데 이사하셔가지고 아주 럭셔리하게 또 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따로 뭐 호텔을 빌리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모일 수 있어요.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뭐 간단하게 교육도 하고 파티하고 이런 시간도 다 보내고 있고요. 이렇게 능력 가치 하락은 정말 우리한테는 악재입니다, 악재.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국민들한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세요, 혹시? 그 자국의 돈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랬어요.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미국. 제일 못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니죠.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아침마다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아침마다 이렇게 미팅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다 소통할 수 있죠. 도움의 핵심 기능, 회의의 기능, 그리고 어떤 강의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제일 좋은 기능은 3인, 4인 정도 또는 1대1 미팅, 2대1 뭐 이런 미팅들을 우리가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정보 교환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부분의 90% 이상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는 싸울 것도 온라인은 안 싸울 수도 있어요. 그냥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좋은 어떤 그런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많이 준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무튼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뒤죽박죽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소통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사고를 같이 깨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지 버나드 슈어라고 어, 아일랜드의 문학가입니다.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 이분의 묘비명입니다. 아주 유명한 묘비명이죠. 엊그제 그 후배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줬더만 엄청나게 많이 웃더라고요. 재밌다고. 이런 내용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한 어떤 내용들. 지금은 뭘 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엄청 밝거든요, 경제.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만 엄청 많이 웃더라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결국 내가 뭔가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경험을 통해서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많은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공부와 많은 경험과 많은 실전을 통해서 우리의 또 어떤 삶의 지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 같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목요 세미나가 또 좀 더 다양한 곳에서 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